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악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아로마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거는 뭘로도 치료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이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됐다는 말은 결국은 어떠한 기전이 작동이 돼서 얘네들이 됐느냐. 그 기전의 작동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치료의 핵심은 파동 에너지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라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실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파동을 내보내는, 예를 들어 이제 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간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가 요렇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간의 파동이 요렇게 줄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병이 난 거잖아요, 요만큼. 그러면 요 간의 파동과 동일한 파동을 자꾸 집어넣으면 요렇게 돼서 요런 교정이 일어나고, 또 요거와 만나서 요런 교정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치료로 이제 연결이 돼 들어가는데, 이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간이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검푸르다. 이렇게 아주 짙은 녹색 같은 색깔로 이렇게 쇠 색깔 비슷하기도 하고 검은 색깔로 이렇게 변해요. 또 이제 위장이 나빠진 사람을 보면 얼굴이 노리끼리하게 변해. 이제 이래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데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의 이 파장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건 저렇게 나오고 하면서 파장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장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노란색 에너지를 더 받아야 되겠다. 여기 노란색 파장을 더 많이 받아야 내 몸을 교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내 몸은 얼굴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쳐다보고 저 사람이 위장의 에너지가 지금 부족해서 위장 쪽에 에너지를 더 얻고 싶어서 얼굴을 바꿨구나. 그러면 색깔도 노란색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옷도 노란색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노란색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칼라 테라피가 된 거죠. 그리고 태양에 나가면 치료가 되는 이유는 태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색상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필요로 한 대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태양에 나가서 일광욕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뒤지다가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에 반응을 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생긴 음식을 먹었다고, 약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전부 다 그냥 약을 먹으면 다 작용되는 게 아니라 요런 모양을 갖고 있는 데만이 요런 약이 들어갔을 때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체. 그러면 이제 어떤 약이 들어가면 요런 수용체가 무릎에 많이 발달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요런 약성을 갖고 있는 약을 골라다가 보내면 주로 무릎으로 약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봐야 이런 수용체가 없으니까 작용이 별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약을 쓰는 원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양방약도 개발이 되고, 한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원리는 몰랐었는데,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가 감정의 수용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수용체가 있어서 이 감정이 들어간 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장기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게 되면 이 간에 분노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우울감이 생겨고 비관이 돼버리면 폐에 그게 기운이 들어가 버리고, 이제 뭐 공포감 같은 거라든가 막 질려버릴 정도로 이런 게 들어오면 콩팥으로 가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자연 원리를 갖고 따졌던 오행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인 잣대로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감정을 수용하는 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간이 나쁜 사람은 분노 조절의 반대인 이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편안하고 이거를 갖지 않으면 이 간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뭘로 만들어내느냐, 약물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마음가짐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음악 소리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약성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진하게 끓여야 된다는 관점은 오로지 약이 갖고 있는 물질적 세계에서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동종요법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맹물인데 내가 이거를 무슨 마음가짐을 갖고서 여기다가 갖고서 기도를 하고 정한수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먹어버리면 저 안에 담겨져 있는 파동은 다른 파동이 담겨져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서 몸으로 들어가니까 몸이 잘못된 것이 수정이 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파동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농도를 얘기하는 거는 물질적 세계에서 기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약 같은 거 데릴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농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물처럼 먹는 여기에는 조금 더 묽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단지 이거를 드실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갖고서 이거를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냉장고에 있는 거 해놓고서 이게 아니고 정말 세수하고 여자분들 같으면은 정말 입에 루즈라도 칠하고 아니면은 스킨이라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몸에다가 나는 이제 오늘 하루에 아주 생명력 있는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가서 정성스럽게 이거를 탁 먹었을 때 하고, 눈 비비고 와서 눈곱 띄면서 이거 먹으려니까 먹고, 이렇게 해갖고는 차이가 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여기 장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장이 이렇게 생긴 게 원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런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방어벽이 만약에 깨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제 쫓아 들어와서 막 싸울 거잖아요. 막 싸우는데 싸워도 끝이 없어요. 싸워도 끝이 없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싸워도 끝이 없다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면역 세포 이야기를 하고 면역에 좋은 기능성 식품을 할 때도 바로 이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되고 싸움만 잘하는 것이 면역이 센 것이 아니고, 면역이라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면 이거는 면역세포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냐 난셀프냐를 구분을 할 줄 아는 면역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가 싸우는 것이, 여기서 싸움이 빨리 종결될수록 좋아요. 빨리 종결될수록.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꾸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나니까 싸움은 러시아랑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망가지는 건 어디가 망가져요? 우크라이나 집이 부서지고 여기가 계속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도 얘를 못 건쳐, 지금 전쟁하는 게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는 순간에 면역 세포들이 얘를 제거하려고 싸우는데 이 싸움의 끝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찌꺼기들이 이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들이 전부 이 혈관에 다 쌓여버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 면역 세포도 싸우다가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래서 여기가 전부 쓰레기밭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리고 또 심지어는 적군을 향해서 쏘려고 쐈는 이거를 이제 우리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적군을 향해서 쐈는데 적군을 못 맞추고 누구를 쐈느냐면 내 몸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손상이 가는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규명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좀 안타깝게 좀 보이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는 뭐 백신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신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이제 이런 환자분인데, 이렇게 아주 뭐 정말 뭐 힘도 세고 막노동을 하시던 분인데 현장에서 이제 왜 공사장에서 이거 하시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이 걸음을 못 걷고 이 보행이 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증상은 똑같이 파킨슨 증상과 매우 유사해서 파킨슨이 아니냐 하고서 정밀 검사했더니 파킨슨 소견이 없다. 그런데 여긴 지금 그 증상을 보여요. 보여서 지금 뭐 하루하루가 폐인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료를 찾아보다 나니까 아주 구석진돼서 정말 구석진돼서 논문 한 편을 제가 최근에 쓴 논문 한 편을 봤는데 이제 그런 어떤 백신으로 인해서 뇌의 염증이 커져갈 때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뭐 이제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논문을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아마 10중 8구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던 백신하고 요번에 맞았던 백신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백신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적군을 코로나를 만약에 분석을 했다 그러면 코로나를 분석했더니 요런 애야. 그러면 백신을 만드는 건 요런 무기를 만들어 갖고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다니면서 얘를 잡아서 이제 싸우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 준 거가 이제 옛날 방식의 백신이라 그런다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백신 맞았는 백신은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요 조각을 그냥 이 모양이 아니라 조각을 하나 띄어다가 이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 바깥에다가 이제 이런 애를 잡으러 이런 애를 투입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세포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 무기를 만들려고 요 안에다가 얘의 요런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쳐다보고 요를 잡기 위해서 얘가 자동 생산을 합니다. 자동 생산해서 얘를 바깥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가게 만드는데 이게 자칫하면 무한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다 나니까 이제 혈관도 막히고 다 막히고 이제 모든 게 얘네를 쓰레기로 다 차여버리면 이제 모든 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급격하게 일어나서 결국 혈관이 다 틀어막혀서 다리 절단하고 생명 잃어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작용이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도 우리 이제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약사들 모임을 천안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자들이 자꾸 목격이 돼서 참 걱정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잠깐 쉬는 사이에 저기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인데 머리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저도 이제 찾아봐야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스터디도 하고 이제 방법론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얘기가 자꾸 이제 옆으로 나갑니다. 파동 얘기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장이 망가진 것을 지금 고쳐주는 애들을 이제 망가뜨리고 있는 걸 보여준 거고 얘는 망가진 걸 고치고 있는 미생물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에 구멍이 생겼다, 장에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금 아토피라든가 뭐 건선 비롯해서 여러 가지 류마티스 이런 그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만성 질환이야.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걸로 따지면 돌봄의 단계에 들어가기 쉬운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 환자들의 대부분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꾸 들어가면서 몸이 자꾸 오염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나 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약으로 화학적인 물질로 얘를 재생시킬 수도 없고 얘를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그 흔한 아토피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이 애가 다 망가졌거나 말거나 이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기는 뭐 하니까 저녁만 굶겨봐도 아토피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든 이런 그런 자가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저녁 한 끼만 한번 굶어봐도 그날은 전쟁이 없었던 날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가 몸에서 느끼는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장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굶기가 뭐 하니까 미역국만 열심히 먹었어. 포만감 만들려고. 미역은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액질이 많으니까 얘를 임시로 보완할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미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드라는 성분 아시죠? 요드라는 게 우리 약국에 오면 포비돈 요드액이라고 있어요. 포비돈 요드액이 뭐 하는 애냐면 소독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미역이 소독약이다 그 말이죠. 걔가 들어오면 그래서 해조류는 전부가 소독약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전부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몸 안에 염증을 없애는데 해조류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궈 놓고 위에다가 다시마 덮거나 김 덮어 놓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장 담궈 놓고서 위에다가 이렇게 김 같은 거 덮어 놓고 아니면 다시마 잘라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는 거. 그게 뭐냐면 곰팡이 못 쓸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그 힘이 있으니까 포비돈 요드액 같은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애기 낳고 미역국 먹는 것도 소독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하고 났을 때 자궁 안에 점막이 다 손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염증이 생길 우려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점막을 재생시켜야 되고 소독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미역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딱 오니까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를 쓴 이유는 코로나가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자는 개념에서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처럼 마스크를 벗으면 누가 우리 몸에 마스크예요? 우리 몸의 마스크는 바로 이 점막이에요. 예, 점맥질. 그래서 코가 바싹바싹 마르면 바로 감기 걸려버리잖아요. 입이 마르면 구내염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방어선, 진짜 마스크는 점액질이에요.
그래서 이 점액을 우리는 지금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점액이 쫙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쫙 있으면 여기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액에 딱 거미줄에 걸리듯이 점액에 걸렸어. 그러면 이 점액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분비가 돼서 걔를 싹 녹여버려. 그래서 얘를 제거해버리는 이 시스템이 우리 1차 우리 몸의 방어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드까지 갖다가 약을 발라놔버리면 뭐 얘네들 들어오면 세균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점막에 딱 걸리고 요드로 싹 죽여버리면. 그래서 요드로 죽나 안 죽나를 실험을 했더니 코로나균을 갖다가 알코올에다가 집어넣었더니 23초인가 만에 아니 30초 만에 죽는데 포비돈 요드액에다 집어넣었더니 23초 만에 죽어.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죽이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요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이렇게 따지니까 이 미역이 딱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역은 코로나 때까지 없어져야 될 악성 외래종 100종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던 게 바로 미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김이 어쩌고 저쩌고 열풍이 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의 여기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바닷속에서 나오는 잡초 같은 것들을 먹는다. 이런 어떤 정서적 이게 굉장히 이렇게 깊게 깔려져 있는데,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K푸드 뭐 이런 열풍을 갖고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또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김 수입을 막 이렇게 억제하는 뭐 이런 방침도 발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럴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번에 코로나 때 미역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를 보고 한국 사람처럼 이제 출산한 다음에 미역국을 먹게 한 거야. 미역국을 먹게 했더니 2분 만에 자궁 안에서 미역의 성분이 발견이 돼. 그러면서 이 자궁 점막을 재생시키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걔네들이 기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에 이 1순위가 김치, 2순위가 미역. 이거를 막 안내하고 이래서 슈퍼푸드 2위 자리에 미역이 올라갔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 김이 들어가고 이제 미역은 지속적으로 먹기가 김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는 돼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걸 몰랐죠. 우리는 정작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능력이 바로 그런 출산하고 나서 그걸 먹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큰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이 미역만 열심히 먹으면 여기 미역이 점막 손상 막아주고 들어오는 거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안에 염증 생긴 거 소독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식이섬유 많고 그래서 장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병원에 맨날 다녀도 안 되던 게 미역국만 갖고서도 아토피가 상당히 증상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건강한 장의 모습이고 이거는 무너진 장의 모습인데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글루텐, 밀가루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뜨릴 줄 아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대부분의 항생제라든가 화학적 의약품들이 대부분 이거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방부제나 얘네들이 망가뜨리지만 그러나 식품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그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람한테 먹히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살으려고 태어났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꾸 잡아먹으니까 먹어버리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어 물질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방어 물질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어 물질 때문에 우리 몸에 이득을 얻어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방어 물질에 당해서
이렇게 몸이 무너지는 그 중에 방어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글루텐입니다. 주로 씨앗류가 갖고 있는 곡류의 씨앗류가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 장이 이렇게 녹아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뭐 우리 몸은 완전히 극도의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얘기할 때 장에 누수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 안에 독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질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70%, 75%의 면역세포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위하여 군인이 제일 많은 자리. 그런데 거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거점이 질병의 거점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거점을 건강의 거점으로 바꿔야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우선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해독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장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를 하면 1순위가 장이 건강해져야 우리 몸에 흙탕물이 안 들어가니까 혈액도 항상 맑은 거죠.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베이스고 그다음에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해독 능력이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관리의 방안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맑은 물을 쓰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댐 뚝방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산림이 오염되지 않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넘쳐서 뚝방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야 되듯이 우리 몸 안에 이 댐 뚝을 막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혈액을 오염시킨 것을 해독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해독 능력을 갖고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비유가 잘 돼요.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실질적인 건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분화구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폭포 파인 자리. 이제 이게 우리 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부 이렇게 촘촘하게 방어벽이 다 있는데 요 놈이 외관상으로 볼 때 여기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없어. 그 육모 돌기가. 그러니까 적군이 여기를 침투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육모 돌기가 이런 데로는 감히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막 면역 세포들이 뭐 살벌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런 자리는 이 외관상으로 면역 세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균의 입장에서 여기 딱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자리가 다 있네 세상에 하고서 요리로 침투의 경로를 삼는다 그 말이죠. 침투를 해서 싹 들어오면 이제 요게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는 자리야. 아까 그 자리에. 그런데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손가락처럼 이렇게 쫙 생긴 애가 있잖아요. 요거는 손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애인데 이 수지상 세포는 대표적인 장에 주둔하고 있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요 세포가 이렇게 딱 여기 기다리고 있고 요 세포는 또 요 틈새로 바깥에 잔망경 내놓듯이 바깥에다 딱 내놓고 무기 만들어 갖고 탁탁 걸려들게 이렇게 만들고서 지키고 있는 요런 애들이 있고 여기 요 안에서 딱 기다리고서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애도 있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침투해서 들어왔잖아요. 요 애가 침투해서 딱 들어오면 여기서 탁 잡아갖고 얘를 어디로 이송해 오느냐면 이 T셀이라고 하는 사령관실로 이동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런 애가 침투해 왔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가르쳐 주면 얘를 분석을 해서 아까처럼 요런 무기를 만들어 줄 건가 요런 무기를 만들어 줄 건가를 얘가 결정을 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전진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저런 애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기가 만들어서 여기에 다시
배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는 잠복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잠복 기간을 거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대부분이 70% 이상이 장에서 시작이 되고 장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분화구 같은 이게 파이에르 패치라고 하는 면역 기능이고 장에 있는 대표적인 면역 기관이에요. 근데 저게 언제 생겨나느냐? 언제? 태어나면서 바로 안 생겨요. 이게 언제 생겨나냐면 태어나고 나서 약 7개월, 8개월 차 정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7, 8개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태어나서 7, 8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적군의 침투가 없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모유만 줄 거다라고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모유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무슨 뭐 적군이 어쩌고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안전한 음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역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다음부터 이유식이 시작되는 시기쯤 됐을 때 얘네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면역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출산하자마자 모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소젖을 주잖아요. 소젖을 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통과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유하고는 틀린 마땅치 않은 애가 들어왔잖아요. 마땅치 않은 애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우유랑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자꾸 만들어서 이걸 자꾸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유만 들어오면 싸우려고 하는 알러지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고 각종 민감성 체질로 아이들이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모유를 그거를 먹는다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6개월, 최소한 6개월, 조금 욕심내면 8개월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해주는 것이 우리 첫 단추를 잘 끼는 일인데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그런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 약국이고 뭐 이거 다 걷어치고 전부 그냥 젊은 엄마들만 만나러 다니면서 계몽 활동할까. 근데 이제 그러면 하라면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했는데 잘못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버릴 것 같은 위기감에 몰려들어서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어.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맨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저를 얼마나 보기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놓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그렇더라. 그래서 그러나 이 얘기는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지 되는데 이 장 안에는 지금 이제 엄청난 우리가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많이도 알고 있고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부터 지금처럼 일반인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정도까지를 의료인이 아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이제 정통 의학에서 미생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지 않다. 그러면 뭐냐면은 의학의 발달은 미생물을 유익한 미생물을 전제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 의학의 발달은 미생물은 죽여야 되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는 발달이 됐어도 얘네들이 갖다 주는 이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스타디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전부 다 부모가 물려준 DNA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우리 DNA 분석, 인간 그 DNA 지도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인간 이제 그 DNA 지도를 만들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것만 분석이 다 끝나면 우리가 살면서 언제 무슨 병이 걸리고 또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뭐 모든 어떤 우리 생명에 관한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잘못된 그런 부분을 고치면 우리는 영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정말 그런 꿈을 갖고 연구를 해서 2000년도 초반에 DNA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발표가 됐어. 그래서 그때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뭐 클링턴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다 뭐냐면 드디어 인간이 신의 영역에 왔다. 로켓가 아폴로가 달나라에 착륙하던 것과 비견할 만한 놀라운 성과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거 갖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DNA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DNA를 분석하려고 하다 나니까 이제 우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렁이가 어쩌고 파리가 어쩌고 이런 어떤 실험 도구에 쓰이는 이런 애들 거에 DNA를 먼저 분석을 했어. 그리고 고등식물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을 딱 해보니까 유전자의 개체 수가 한 25,0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제 걔네들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면 결과가 몇 개 정도 나와야지 될 거다. 최소한도 얘네들이 25,000개라면 우리는 10만 개는 넘어야 이 분석이 올바로 됐을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제 인간 DNA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 분석을 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10만 개는커녕 3만 개도 안 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생명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문의 영장이고 이런데 쟤네들하고 유전자의 수를 보니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수익이 500만 원인데 옆집에 보니까 엄청나게 잘 살아. 그냥 완전히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내가 500만 원을 벌으면 저 집은 얼마를 벌어야 저 정도 살을까 하고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서 띵동해 가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나 한 800만 원 버는데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저 집은 잘 살고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말고 다시 쫓아가서 물은 거지. 800만 원 말고 이 집에 분명히 수익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어디 뭐 해서 벌어오는 거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버네. 들어오는가 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유전자,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3만 개 정도라지만 그러나 분명히 생명 활동을 지원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다시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한 80개 대학에서 한꺼번에 이제 막 같이 모여서 우리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 군집,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적인 미생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DNA를 다 합치니까 10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10만 개가 넘는데 얘네들이 살면서 비타민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말하자면 인슐린의 전구 물질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항생 물질도 얘네들이 만들고 면역 물질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우리 몸에 DNA가 없어도 얘네들이 다 만들어주고 앉아있는. 음식만 먹으면 여기서 차크탁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넣어주고 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미생물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00 지금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0년도 넘어서 이 문제를 의학계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미생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연구들이 계속 핫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미생물들이 언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생겨났나? 우리 몸에 이 세포의 수는 60조인데, 근데 미생물의 숫자는 약 1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거진 2배 이상 이럴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면서 그 수도 없는 일들을 걔네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애들이 언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를 보니까 엄마 자궁 속에서 아기가 자랄 때는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아기한테 미생물이 생겨나느냐 하면 출산 과정을 통해서 아기한테 미생물이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출산하기 한 3개월 전서부터 엄마 몸에서 최고의 A급 미생물들이 전부 산도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것도 아주 신비스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산도로 다 모여들어서 대기 스탠바이 상태에 있다가 아기가 출산할 때 샤워하듯이 아기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기 몸에 들어가서 들어왔는 이 미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균, 나쁜 균으로 이렇게 유익균, 유해균으로도 분류하지만 또 하나의 분류 방법은 최초에 들어왔는 균, 이것을 우리는 고정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균 또는 주인균이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이 최초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제일 먼저 정착한 애들이에요. 요 애들이 약 92%, 93%가 그때 자리를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서 또 미생물이, 그것도 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모유 안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유 안에,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전상 미생물이 함유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모유에 미생물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추가로 공급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장에 최초에 출발할 수 있는 기본이 세팅이 돼.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그때 세팅이 끝나는 게 거진 93% 이상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수도 없는 미생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애들이 집으면 다 입으로 넣잖아요. 막 그냥 이거 집으면 넣잖아요. 이게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는 작업인데 요즘 엄마들은 전부 다 소독하고 물걸레질까지 다 이거 다 닦아내고 걸레로 안 하지. 전부 다 일회용 이걸로 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미생물의 다양성에서 또 요즘 아이들은 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뭐 흙에 나가서도 놀고 뭐 아무나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다 나니까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태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견뎌낼 수 있는 다양한 일꾼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지금의 애들은 미생물의 다양성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냐, 이제 예방주사 맞기 시작하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서 또 미생물들을 또 죽여. 이렇게 하면서 미생물의 다양성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해요. 이제 그러다 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쪽에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이제 전문인이라고 했을지라도 어떤 병의 원인을 미생물에서 찾아보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대다수 다는 아니다. 그거 자체를 아예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이럴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러나 얘네들이 사실은 거진 다 우리 몸 안에서 다 해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 중에는 우리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왜 이제
저 집은 김치 잘 담그는 집, 저 집은 고추장 잘 담그는 집, 저 집은 뭐 떡을 잘 만들고 뭐 어떤 건 뭐 나무를 잘 묻히는지 뭐 집집마다 주특기가 다 있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중에는 저마다 주특기들이 다 틀려서 우리 몸을 살아나가는데 수많은 어떤 상황들에 맞추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얘네들로부터 탁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물은 얘네들을 전부 괴롭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약은 고사치더라도 전부 정제된 거라든가 방부제 섞여져 있고 식품 첨가물 들어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네들 먹이가 없는 거, 식이섬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장이 초토화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병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최초의 정착균이 누구한테 왔다 그랬어요? 엄마한테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한테서 건네온 그 균은 엄마가 즐겨 먹던 음식을 자주 만났던 애.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엄마, 그 엄마는 그 엄마잖아요. 이제 그러다 나면 집집마다 틀릴 수밖에 없지만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고정균, 정착균하고 미국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정착균은 종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어온 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사람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요리사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한식 요리사예요. 이 미국 사람 뱃속에 있는 유산균은 양식 요리사, 일본 사람들은 일식 요리사예요. 그런데 뱃속에는 이제 한식 요리사를 갖다 놓고 먹는 음식은 계속 양식을 먹으면서 양식 요리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다 굳이 얘기하면 청국장, 김치 이런 애들이 주인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몸을 회복을 해야 되고, 미국 사람은 치즈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 요즘 외국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살다가 뭔가 만성 질환이 생겨나고 잘 치료가 안 되면 고향으로 가서 한 몇 개월 지내다 오게 만들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 음식 막 먹다가 몸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이게 다 미생물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국장이 주인균이다. 제가 선언했어.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청국장이 주인균이다. 이게 고정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 얘기하면 나 또 먹어 이러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 순간이죠. 낫또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고정균의 자리를 걔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콩을 삶아서 여기다 갖다가 이곳 세종시에서 탁 덮어놓으면 청국장 만들어지고, 제가 있는 충주에서도 청국장이 만들어지는데 낫또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낫또는 일본에 가면 또 청국장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걔네들이 청국장을 먹고 싶은데 청국장을 못 만드니까 지네 나라에 잘 살고 있는 낫또균을 접종시켜서 만들었는 게 낫또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갖고는 우리 몸속에 뱃속에 주인균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 걔네는 들어와 봐야 이동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간단한 개념인데도 너무나 우리가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유산균 제품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제품들이 내 몸에 어떤 반영이 돼서 내 장을 못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먹는 것보다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어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먼저 초이스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음식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질병의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이런 거. 긍정이 커지면 부정은 사라진다.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없어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보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밥에다가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권유드려요. 이제 꼭 작곡도 좋지만 이런 채소들이라든가 뿌리 식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건조시켜서 분쇄를 해서 이렇게 집에다가 밥에 넣는 채소, 건조한 채소를 만들어 놨다가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밥을 하게 되면 밥맛도 좋고 밥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혈액을 맑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해보시면 알지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건조시켜놨는 이거를 갖다가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왜 김밥 싸고 이럴 때 계란 전 부치잖아요. 거기다가 저거 가루 실실실실 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계란 그게 맛있어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채소를 좀 친숙하게 이렇게 해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 이런 접근 방식도 좋고요. 또 하나는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요거는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많은 애들입니다. 요건 다 점막 만들 줄 아는 애들이에요. 아까 장 점막 망가진 거 미역국 얘기만 했지만 실제는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요 스프를 만들어서 열심히 먹으면 장의 점막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을 키워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스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청국장을 쌈장식으로 만들어서 쌈장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재료들을 더 여기다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놔둬 먹지 말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김에다가 싸서 초간장 찍어 먹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갖고도 없어질 병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먼저 설명하면 그거 좋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거 사고 싶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 사지 말라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기능식품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얘기할 때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유익균 얘기할 때 이 얘기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요거는 보완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말자.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고 주치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서 요거를 이제 차분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앞에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요 애들이 너무나 쉽고 이거가 되는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얘기가 조금 다르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